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 집에서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죠? 외출을 자제하고 뉴스 속보를 보면서 저도 방콕하면서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저희가 지킬 건 지키고 동참해야겠죠? 이번 주말은 못 봤던 영화나 책을 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은 저도 편하게 인터넷 서핑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좋은 말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 혼자 보기 아까운 마음에 이렇게 방송으로 제작합니다. 이 글은 2020년 2월 2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한구 박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을 밝힙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미친 듯 유증상자를 검사해 확진자 수를 늘릴까요? 독감 수준의 전염병이랍니다. 80%의 감염자는 경증으로 지나가고 20%만 중증으로 발전하고 전체 감염자의 0.5% 내외가 사망한다니 그냥 독감 수준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감염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관련 공무원들, 경찰이나 방역 관계자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은 선에는요. 제가 방역이나 의료에는 지식이 전무해 뭐 이러쿵저러쿵 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현재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방역 능력과 행정 능력,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민주적 역량 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춘 국가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태를 맞은 중국은 방역 능력과 행정 능력, 무려 1000만에 육박하는 도시를 봉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 등에서 민주적 역량은 실종됐죠. 태국이나 베트남 등은 초기에 확진자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다 갑자기 그 수가 정체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코로나19가 더위에 매우 취약하거나 아니면 이 두 나라가 방역을 포기했거나 뭐 저는 후자가 좀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은 좀 독특합니다. 국가적인 기술력이나 행정력이 없지 않고 민주적 투명성도 확보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의료 민영화가 대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냥 현재 집권 세력의 문제로 보이고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서 미친듯이 확진자를 찾아내는 정부는 세계에 두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롬바르디아 주정부. 밀라노가 위치한 롬바르디아는 사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방역, 행정, 민주적 역량 모두 갖춘 곳이죠. 이탈리아 정부는 열심히 확진자를 찾아내는 롬바르디아 주정부의 불쾌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롬바르디아와 대한민국은 현 상황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저는 코로나19에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의 노력은 언젠가는 큰 보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뭔가 전환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성공한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몇 안 되는 사례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위치에 대해 기존 선진국의 시각이 꼭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카피캣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대규모 감염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처럼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는 최초로 기록되지 않나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 그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의료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아마 세계의 많은 의료, 제약, 바이오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듯합니다. 선진국은 좋은 데이터 소스로서, 개발도상국은 향후 닥칠지 모르는 대유행에 대응하는 표준 모델로서, 저는 이번 사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단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BTS 기생충에 이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의료 산업에도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용역 공고가 떴습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고작 10억이더군요. 안 됩니다. 저는 최소한 수십 배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억이면 두세 군데 연구 집단에 예산이 가겠죠. 지금은 아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치료제 한 곳, 백신 한 곳, 진단기 한 곳, 뭐 이런 식이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바이러스 샘플을 국내 역량이 되는 모든 대학, 연구소, 연구기업에 배포하고 연구비를 지원합시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의 1,000억 이상으로 긴급 편성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방역당국과 현장에서 사투하는 의료진에게만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후방에서 연구자들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도와야 합니다. 10억이 아니라 몇천억을 투입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 푼도 더 써서는 안 된다는 분들은 이번에 좀 거르시길 바라고요.